과학자처럼 측정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관찰에 대해서 봤으니 오늘은 측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과학자는 대상을 관찰할 때 알맞은 측정 도구를 골라서 올바른 방법으로 대상을 측정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도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대상을 정확하게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측정에 대해서 나오니까 여기 있는 학생이 자를 가지고 있죠. 이것이 측정 도구가 됩니다. 정확한 양을 측정해 탄산수 만들기. 무엇이 필요할까요? 눈금 실린더, 물, 전자저울, 식용소다, 식용구연산, 약포지 2장, 약숟가락 2개, 투명한 유리컵, 유리막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눈금 실린더를 사용하여 물 100ml를 측정해요. 전자저울을 사용하여 식용소다 4g, 식용구연산 2g을 측정합니다. 투명한 유리컵에 1에 물을 넣고 식용소다 4g을 넣고 유리막대로 저어줘요. 식용구연산 2g을 3의 유리컵에 넣고 유리막대로 저어주면서 탄산수를 만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소다 넣고 구연산 넣어서 탄산수 만들어 봤죠? 정확한 양을 측정하여 탄산수를 만들어 볼까요? 눈금 실린더를 이용하여 물 100ml를 측정합니다. 전자저울을 사용하여 식용소다 4g, 식용구연산 2g을 측정합니다. 투명한 유리컵에 물 100ml를 넣은 뒤 식용소다 4g을 넣고 유리막대로 저어줍니다. 식용구연산 2g을 컵에 넣고 유리막대로 저어주면서 탄산수를 만듭니다. 이렇게 탄산수를 만들면 됩니다. 탄산수를 만들기 위해서 측정이 필요하죠. 측정할 때에는 대상을 측정하기에 알맞은 도구를 선택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액체 부피를 측정할 때에는 액체 부피는 눈금 실린더, 물체의 무게를 측정할 때는 저울을 사용합니다. 눈금 실린더의 눈금을 읽는 방법은요. 옆에서 이 물 표면과 그리고 눈이 일직선으로 가야 합니다. 여기 물 표면하고 눈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일직선으로 향하게 봐야지 물의 부피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물체의 무게를 재는 방법도 볼게요. 전자저울을 사용해서 물체의 무게를 재게 될 텐데요. 전자저울의 사용 방법은 전자저울의 수평을 맞추는 공기방울, 여기 보이는 초록색 공기방울이 검은색 원안의 한가운데 여기에 오죠. 이렇게 전자저울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무게를 재기 전에 0점 단추를 눌러요. 그리고서 물체를 올려놓고 무게를 재면 됩니다. 구연산이나 식용소다의 무게를 잴 때는 여기 종이 위에 가루를 올려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무게가 영향을 주지 않도록 먼저 종이를 여기 가루를 올려놓기 전에 종이를 올려놔요. 그 다음에 0점을 누릅니다. 그리고서 여기 위에다가 가루를 올려놓으면 가루의 무게만 측정할 수 있어요. 더 생각해 볼까요? 탄산수를 만들 때 물의 부피와 가루 물질의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어떤 측정 도구 사용해야 할까요? 또 측정 도구를 바르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내용을 실험 관찰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자처럼 측정해 볼까요? 우리 과학책 12, 13쪽 내용을 실험 관찰 7쪽에 정리해 볼게요. 정확한 양을 측정해 탄산수 만들기.
탄산수를 만들 때 물의 부피와 가루 물질의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어떤 측정 도구 사용해야 하고 또 바르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알아볼게요. 먼저 부피를 측정하려면 눈금 실린더가 필요합니다. 눈금 실린더의 올바른 사용법 1번 눈금 실린더에 물을 부을 때에는 눈금 실린더의 가운데 부분을 잡고 기울여서 물을 부어주세요. 2번 눈금 실린더의 눈금을 읽을 때에는 평평한 곳에 놓고 물의 가운데 오목한 부분에 눈높이를 맞춰서 눈금을 읽으면 돼요. 눈금 실린더가 있으면 물을 붓게 되면요. 이렇게 됩니다. 물이 눈금 실린더의 벽면에는 약간 올라가요. 그래서 이 벽면 위에 여기를 읽는 것이 아니라 오목한 부분 1번이 아니고요. 2번 이 오목한 부분에 눈을 맞춰서 눈높이를 맞춰서 읽으시면 돼요. 아까도 보면요. 여기 약간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 말고 여기 밑에 평평한 부분을 따라서 눈높이를 맞춰서 읽으면 됩니다. 가루 물질의 무게를 잴 때에는 전자저울이 필요해요. 올바른 사용법 처음에 수평 맞춰야 된다고 했죠. 전자저울 수평을 맞춘 후 공기방울이 검은색 원 안에 한가운데 오게 합니다. 여기 원 안에 한가운데 오게 했죠. 두 번째 약포지를 올린 뒤 0점 단추를 누른다. 선생님이 설명할 때 여기 네모 약포지를 올려놓고 0점을 누르라고 했죠. 이 종이에 무게가 물질의 무게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함이에요. 세 번째, 가루물질 종류에 따라서 다른 약숟가락과 약포지를 사용해 주세요. 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피와 무게에 따른 측정 도구 그리고 올바른 사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측정을 통해서 정확하고 정밀하게 측정해야 해요. 한 번만 측정해서 하기보다는 여러 번 측정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과학자처럼 예상해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